매년 바뀌는 세법.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데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기존 정책에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민 부담 수준을 2000년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세금의 종합선물 세트 부동산. 살 때도 팔 때도 물려줄 때도 가지고만 있어도 따라오는 세금. 종류도 많고 복잡한 부동산 세금.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세금계 1타 강사 이기영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이기영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 세금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요, 그냥 머리가 아프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복잡할 수밖에 없긴 해요. 선생님 모두 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네. 많이 복잡한데요. 네. 제가 세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분께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시작과 네, 동시에. 퀴즈는 유영선 씨가 아주 잘합니다. 저를 네. 믿으십시오. 첫 번째 퀴즈. 네, 부동산을 사시게 되면은 어떤 세금을 낼까요? 취득세, 등록세. 아, 정답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딩동댕. 네. 그러면 이번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요? 보유할 때는 재산세. 딩동댕. 맞죠, 맞죠, 맞잖아요. 맞죠,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네. 많이 갖고 있을 때는요? 저기 종합부동산 세금.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예, 자, 또 정답이십니다. 예. 네. 이 다행이네요. 부동산을 네. 세금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하는 이유가 네. 살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또 네.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종부세, 거기서 팔 때는 또 양도세, 거기다가 물려줄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붙죠? 그렇죠. 정말 세금 낼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파트가 이제 주택으로 되는 게 맞나? 이런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연 이게 주택인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적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주택에 대한 세금은 1주택자는 네. 많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반면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또 과도하게 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주택 수가 많게 되면 세금도 올라갈 테고 세율도 높아지는 게 네. 현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주택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요즘에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이게 또 주택으로 되느냐 아니면 일반 상가로 볼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택 여부에 따라서 이 또 세금도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은 당연히 주택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여부는 이 실제 어떤 사용 용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간혹 건축법상 주택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네. 아무래도 세정당국으로 세금을 걷는 쪽 입장에서는 네. 이게 주거용, 주택용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일반 상가용 오피스텔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뭐 세무서에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문이라도 노크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예. 노크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찾아와서 직접 방문을 하시는 케이스는 흔하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에서 재산세를 매길 때 서류상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를 볼 때 체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세무서 직원들도 오피스텔이 주택 여부로 세금이 몇 억씩이나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직접 찾아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몇 년 전에 종부세 폭탄이라고 그래서 그 그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신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부동산제 그 시장이 하락하면서 세금도 많이 줄면서 또 법이 바뀌었죠, 세법이요? 네, 맞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법이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완화된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의 완화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지금은 강남을 포함한 몇 개의 지역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네. 조정 대상 지역을 좁혔다는 부분에서 완화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저희가 여기서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만나보시죠. 은퇴한 나휴식입니다.
서울에 집이 한 채 있지만 여가를 보내기 위해 강원도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컨하우스도 다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네, 이번에 그 정보들을 제가 더 취합을 네. 해보니까 서울 강남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집의 네. 가격이 3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와, 채가 있으시고 또 네. 강원도 쪽에 이제 세컨하우스라고 해서 3억 5천 정도의 집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네. 아마 가장 고민이 되는 포인트는 종부세일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종부세 걱정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분이 강남에 네? 아무리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이 강원도에 3억 5천만 원짜리의 세컨하우스를 갖고 있을 경우 종부세 계산법상은 1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주택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다주택에. 이경 세무사님 지금 도표들이 집이 두 채가 될 건데 네. 다주택에 포함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그렇군요. 말인지 잘 모르겠는. 네. 어쨌든 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세법이 바뀌었고 지금 저희가 해당 사례 같은 그렇죠. 경우는 분명히 두 채를 보유하고 그리고 있는데 한 집은 네. 30억짜리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 정도라도 1주택이라 하더라도 종부세가 제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주택이 두 채인데 1주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우선 지금 표를 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네. 적용했을 때 1주택자와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는 세율 자체가 구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리 비싼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좀 덜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 케이스의 경우는 보이네요. 예. 선생님. 네. 2주택 이하는 150인데 3주택 이상부터는 300%. 그러니까 세율 구간이 아예 확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구간뿐만 아니고 네. 한도의 상한선도 달라집니다. 근데 네. 이분은 예. 그렇군요. 실제로 두 채를 보유하는데 한 채를 보유한 효과가 네. 난 이유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예. 예. 네. 어떤 이유일까요? 예. 이런 경우는 우선 강원도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입니다. 아. 예,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그렇죠. 갖고 있을 경우 그 주택은 종부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세가 3억 5천만 원일 경우에는 보통 공시지가가 3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유식지의 경우 1주택자로 인정이 돼서 비교적 종부세 부담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낮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2주택자보다는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조금 이제 3, 40만 원 정도 낮게 나온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를 안 내는 건 아니고. 그럼요. 안 낼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자, 다음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두 번째 질문 만나보고 가시죠. 안혜택입니다. 2년 이상 보유 중인 주택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하셨네요. 네, 지금 보신 비과세 부분은, 대상이 아니라고. 네. 양도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비과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 예, 우선 비과세는 기본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그중 주택이 1주택인 상태로 매각을 할 경우 적용을 받는 이 혜택인데요. 근데 이게 모든 매물에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매도 금액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 그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조금이지만 세금을 또 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으면 한 채를 이제 팔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먼저 파는 그 집,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12억이 넘으면 이제 과세를 더 많이 하고 12억 이내면은 이제 비과세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우선은 네. 비과세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사연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 네, 네. 이분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바로 2017년 8월 이후에 생긴 규제 때문입니다. 네. 바로 매매하는 주택의 위치가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무조건 충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안혜택 씨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신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정 그렇군요. 대상 지역 아까 잠깐 언급을 네, 했었는데 네, 네.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요?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이나 투기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요. 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주택을 매매했다면 지금은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닐지라도 2년 이상의 실거주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이상 실거주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집을 매입해서 이제 뭐 전세나 월세나 세를 주고 내가 살지 않고 2년 후에 다시 매각을 한다. 이때 이제 비과세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좀 궁금한 네,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집을 제가 2주택이 됐어요. 네. 기분 좋은 상상이긴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세금 많이 낼게요, 제가. 네, 저도 있잖아요. 네. 집 하나, 차 하나, 남편 하나 딱 이렇게만 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네. 많이 다 갖고 2주택인 걸 계시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은 네.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자꾸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물어봐 주세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네? 2주택이 될 네? 수도 있으니까 여쭤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알아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2주택이 됐는데 네? 내가 2년을 실거주를 했고 네. 빠지면서 2년을 세를 줬어. 이러면 또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좀 구체적이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구매 당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네. 2년 이상의 실거주와 2년 네. 이상의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아. 매도 시 1주택일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요. 그 반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구매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조정 대상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인지 아닌지. 네. 예. 이거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는 거가 또 안 하는 게 뭐 달라지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을수록 정말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주가 네. 이 비과세 혜택이 왜 2주택자로 하여금 네. 빨리 집을 처분하게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 법이 설계된지 저희가 번외 질문이긴 합니다만 세무사님 네네. 어떤 목적으로 이 법이 입법이 됐을까요? 예. 예, 사실상 이제 전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 부동산의 시장을 부동성으로 막아버리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 현 정부의 경우는 이 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가를 생성한다는 것이죠. 예. 그 가계 생성으로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격이 완화되게끔 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사실 뭐 전의 정책도 지금의 정책도 뭐가 맞다 그러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네. 뭐 수요도 있고 또 이제 투기도 이렇게 과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럴 텐데요.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매매를 앞두고 내가 이제 뭔가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금 젊은 또 20, 30대들은 또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좀 당부해 주시죠. 네. 네, 우선 꼭 알아두셔야 할 거는요. 이제 팔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2년 이상 보유를 하셨는지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셨는지를 우선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검토 여부에 따라 양도세를 대폭 절약하실 수 있고요. 또 매수 시 네. 내가 현재 소유한 주택이 1주택인지 아니면 다주택인지 또한 주택의 모두 합친 공시가격이 6억 또는 11억을 넘어가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면 종부세를 또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의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요. 내가 매수 시점을 6월 이후로 하게 된다면 그 해에 한해서 종부세를 납세하는 의무를 웬만하면 좀 피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6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이 되니까 맞습니다. 5월, 4월 안에 이렇게 많이들 처분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때 조금 네. 시장이 많이 수요가 네, 많고 그러면은 공급이 많습니다. 보통 좀 기다렸다가 4, 5월 그때쯤에 좀 집을 알아보는 것, 집 사는 거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네요. 좋은 방법이겠네요. 물론 네. 세금적인 네. 측면만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하지만요. 네, 네. 그래도 세금은 사실 그 시장가를 형성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본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내가 살만한 집인지 꼭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뭐 역세권인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보시면서 구매와 혹은 또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사야죠. 이게 이 네, 세컨하우스를 가지시는 분도 사실 강원도에서 이렇게 여가를 두고 세컨하우스를 두고 좀 즐기고 싶으셔서 산 거지 이렇게 막 투기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기영 선생님은 좀 세컨하우스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네, 이게 예, 미래의 꿈입니다. 아, 저희 언젠가 네. 다들 네. 그런 네. 세금을 초대하겠습니다. 많이 낼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예.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많이 내고 이런 게 네. 꿈이에요. 자, 오늘 네. 이경 세무사와 함께 현명한 부동산 네. 투자를 통해서 세금 제대로 내는 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